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67%의 확률로 AI가 썼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거를 바꿨더니 지금처럼 사람이 썼을 확률 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AI가 썼을 확률 67%에서 사람이 썼을 확률 99%로 바꾸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아래 명령 프롬프트를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블로그 글 쓸 때 챗GPT 많이 활용하시죠? 그리고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블로그 장인님은 AI 검사기 회피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핫한 키워드인 여름휴가라고 검색을 했더니 전북 여름휴가지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전북 여름휴가지 탑10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챗GPT가 써준 글을 가지고 AI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떤가요? 사람이 쓴 확률 34%, AI가 쓴 확률이 67%로 AI가 썼다라고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답만 바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원리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도, 알고리즘이 바뀌었을 때도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로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학교나 업계에서는 AI 탐지기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I 탐지기란 글이 사람 작품인지 AI 생성인지 가려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디지털 탐지견처럼 글 속에 숨은 패턴을 찾아서 이건 로봇이 썼다라는 흔적을 찾아내는 거죠. 문장의 흐름, 단어 선택 빈도, 문장 구조까지 검사해서 AI 특유의 규칙성과 기계적인 느낌을 포착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읽어봐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글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문법을 살짝 어긋나게 쓰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길게도 썼다가 짧게도 썼다가 변화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AI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듯 AI 글은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획일적인 데 비해서 사람이 쓰는 글은 각각 글 스타일도 다르고 글에도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특징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많은 AI 탐지기들은 난해성 점수와 버스트 분석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난해성 점수라는 건 텍스트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수치화하는 겁니다. 사람 글은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사투리를 쓰거나 줄임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AI 글은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나 구를 고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버스트 분석은 문장 길이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섞어 쓰지만 AI는 놀랄 만큼 일정한 길이와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길이, 너무 뻔한 전개, 너무 교과서 같은 문장들이라고 하면 AI가 썼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사람이 쓴 것처럼 글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67%의 확률로 AI가 썼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거를 바꿨더니 지금처럼 사람이 썼을 확률 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AI가 썼을 확률 67%에서 사람이 썼을 확률 99%로 바꾸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명령 프롬프트에다가 아래 명령 프롬프트를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지금 보신 명령 프롬프트는 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받으셨던 명령 프롬프트에 이 내용까지 추가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는 AI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은 반은 맞는 말 같고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그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운영 정책 글을 보면 여기 보시면 좋은 문서라면 문서 생성 방식과 관계없이 검색에 노출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면 해당 사실을 문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좋은 문서가 검색에 노출된다고 나오잖아요. 좋은 문서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 솔직한 경험, 독창성 있는 정보, 심층적 구성, 좋은 가독성. 근데 챗GPT에게 단순히 명령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이런 좋은 문서의 특성을 활용한 글을 제공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정교한 명령 프롬프트를 만드냐가 핵심인데요. 위에처럼 좋은 문서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글을 작성한다면 저품질 걱정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저품질 문서를 양성할 경우 검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팸 어뷰징 문서의 구분을 해서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스팸 어뷰징 문서가 계속 탐지되고 있는데 최근에 생성형 AI로만 작성한 문서를 자동화하여 게시하는 유형의 어뷰징 사례가 많이 탐지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2024년도 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뷰징 행위의 예시가 있어요. 타 문서를 단순 복사하거나 아니면 생성형 AI로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가독성이 낮은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동일 유사 컨텐츠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실제로 최근 저품질에 걸렸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유사 문서로 인한 글 누락이라든지 이미지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미리 캔버스나 픽사베이 그리고 엠바토 같은 유료도 포함해서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누락된 글들 원인을 따져보면 꼭 챗GPT나 AI로 글을 써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점수가 유사 문서라고 판별됐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챗GPT도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로 계속 글을 쓰기 때문에 유사 문서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글을 잘 쓸지, 유사 문서가 안 되게 어떻게 나만의 스타일로 글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시면서 챗GPT 명령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검사기도 완벽하진 않은데요, 사람이 쓴 글도 AI가 쓴 걸로 잘못 판정되는 오탐지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언어를 쓰는 사람이 쓴 글이나 공문서, 법령과 같은 글은 사람이 쓴 글이어도 AI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보면 법령이나 변호사분들과 같은 조금은 딱딱한 글을 쓸 때 보면 직접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AI가 썼다고 판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신 AI 모델들이 점점 사람처럼 글을 쓰다 보니까 탐지기가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기 결과만 맹신하시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도 잠깐 보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사람이 읽기에 유용하고 좋은 글인가, 사람에게 유익한 글인가이지 처음부터 AI가 썼냐 사람이 썼냐 자체는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로 글을 쓰시더라도 충분히 사람이 쓴 것과 같은 품질,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글로 다듬어서 쓰신다고 하면 검색 엔진에서도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하시는 블로그가 잘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